자, 이어서 3부 미국 개장 시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더 난리네요, 오늘 여러분. 당분이 없어서 제가 오늘 더 달립니다. 자, 어쨌든 제약바이오는 얘기 재밌게 들었고 이제 미국 시장 개장 상황 한번 준비를 해봐야 되겠죠. 자, 유사단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힘차게 미국 시장 개장 상황을 보도록 할 텐데, 저는 일단 오늘 준비된 그 일정 가운데는 FOMC 의사록이라든지, 그리고 부채한도 협상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해 보이거든요. 유선남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게 좀 중요해 보이시나요? 어떤 일정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늘은 연설들이 있는 날이고요. 옐런 재무장관과 그리고 월러 연준 이사의 연설이 있는 날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두 스케줄을 제가 개인적으로는 얘기를 하자면, 여기 넷플릭스라고 적었는데 이게 아니라 엔비디아 어닝과 엔비디아의 어닝과 그리고 오늘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되는 날인데요. 일단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조금 해볼 부분이 최근에 사실 월러 연준 이사 같은 경우는 매파적인 인물로 속하는 인물이다 보니까 이거 제가 어제 정리해드린 정보의 기준으로 봤을 때 금리를 5.4까지 올려야 된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옐런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부채 한도에 관련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압박을 주는 이야기를 할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안에서 이제 FOMC 회의록이 공개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FOMC 회의록 같은 경우는 이번에 금리 동결에 관해서 지금 현재 굉장히 팽팽하게 연준위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나뉘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비둘기 3명에 이제 매파 3명, 중립 2명에 3명은 아직 포지션을 밝히지 않은 상태로 지금 이야기가 진행 중인데, 그런데 가운데 안에서 지금 포지션이 밝혀지지 않은 3명의 포지션을 현재 금리 동결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싣고 있는지 아니면 금리 인상의 무게를 싣고 있는지 회의록을 보면서 조금 더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꼭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예정되어 있는 연설들 매파적 발언 나와도 사실 시장이 좀 안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왜냐하면 블러드가 50bp 올리자고 했는데 시장 반응이 없었잖아요. 어떨 것 같으세요? 사실 최근에 연준 위원들의 발언 자체가 예전만큼 힘이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저도 그렇게까지 커다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월러 연준 이사 같은 경우는 블라드 총재와는 다르게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보니까 사실 원래는 블라드보다는 조금 더 영향력이 있을 만한 인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크게 요즘에는 부채 한도 뉴스가 가장 먼저죠. 뭐가 됐건 부채 한도 뉴스에 따라서 아마 주식시장이 옮길 것 같다. 아니면은 엔비디아 어닝 결과에 따라서 장후에 커다란 움직임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부채 한도 협상도 관련된 이야기를 좀 업데이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떤 뉴스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안 그래도 방금 케빈 메카시 의원이 지금 현재 부채 한도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 최근에 나왔던 블룸버그에서 나왔던 뉴스들이나 월스트리트저널을 통해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좀 돌아오다 보면은 결국 지금 현재 협상 상황에 대해서 막다른 길에 도달해 있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지금 현재 공화당 쪽에서 협상을 좀 안 해주는 모습인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 쪽에서는 많은 부분을 양보를 했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공화당 쪽에서는 양보하는 부분이 없는 것 같다라고 발표를 했고, 이제 공화당은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달지 않은 거로 봤을 때 공화당 쪽에서 조금 더 고집스럽게 조금 더 자기들의 주장을 밀고 가나가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과 그리고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지금 현재 양쪽 다 지금 회의가 여전히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이 회의에 관해서 생산적이다라고 표현을 한 만큼 아무래도 조금 진행이 되고 있다 정도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부채 한도 협상도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 그 다음에 미국 선거 얘기를 좀 준비해 주셨네요. 맞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이분을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트럼프만 알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이제 디센티스라는 원래는 플로리다주의 주지사가 이번에 이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로, 특히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를 통해서 오늘 발표를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 디센티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면은 원래는 트럼프를 통해 플로리다 주지사에 당선된 사람이에요. 트럼프 진영에 속해서 트럼프의 서포터를 아주 크게 받아서 당선이 됐었던 인물인데, 재미난 건 2022년 12월 달 기준으로 트럼프보다 더 많은 지지율을 얻게 되면서 사실 공화당 내에 굉장히 유력한 후보로 올라왔었는데요. 그러나 최근 들어서 이제 디즈니와 이제 성교육에 관해서 이제 성적 소수자에 관해서 의견 차이를
되면서 최근에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제 지금은 트럼프와 비등할 정도의 지지율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트럼프와 어마어마한 갈등을 겪고 있거든요. 현재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 디센티스라는 인물을 자기가 서포트해서 이제 당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디즈니에 대해서 보여주는 모습들이 비기업 친화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자신을 뽑아야 된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앞으로 일이 진행됨에 따라서 아마 이 디센티스 후보와 이제 트럼프 후보가 아마 이제 경선을 준비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인전 디센티스라는 쪽이 사실 조금 더 여론은 좀 더 좋아 보입니다. 최근에 아무리 나락으로 갔다고 한들 트럼프의 여론 자체도 사실 지금 굉장히 좋은 게 아니라서 다만 샤이 트럼프라고 해서 자기 의견을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이 디센티스라는 인물에 대한 평가는 드라마가 없는 트럼프라는 평가가 보통 사람들한테서 좀 더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다만 카리스마는 조금 부족한 인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디센티스라는 인물 관련해서 일단은 지지율은 트럼프와 비슷하지만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과 맞붙었을 때 이길 확률이 조금 더 높은 예전에 버니 샌더스 같은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후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디센티스가 그 트럼프 키즈라는 별명이 있었잖아요. 트럼프가 키워줬다고. 맞죠. 그런데 이제 한껏 키워줬더니 이제 내 뒤통수를 치려고 해? 이게 트럼프 입장 아닙니까 지금? 맞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그렇고 이제는 원래 이 디센티스라는 인물이 사실 보수 쪽에서도 최근에 있었던 이제 성적 소수자에 관한 부분이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하죠. 이제 많은 미국 내에서도 사실 피로감을 좀 느끼고 있었던 부분들이 많은 이슈라고 요즘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은 보수 쪽의 입장을 굉장히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던 인물이라 아마 그런 쪽 표가 애초에 트럼프 쪽의 표를 갉아먹는 결과도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트럼프 쪽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견제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요, 기사를 보니까 드센티스가 일론 머스크에 조인할 거다. 트위터에서. 일론 머스크는 여기서 어떤 관계예요? 재미난 거는 예전에도 이미 2000 얼마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예전에 이 바이든 대통령을 이기기에는 유일하게 디센티스만이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트럼프에 관해서는 일론 머스크가 나중에 이야기하기를 이제는 이제 더 이상 달리지 말고 석양을 향해 갈 나이가 됐다라고 예전에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이제는 2024년에는 디센티스가 바이든을 물리칠 가장 큰 희망이라는 표현을 썼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지금 지지하는 인물은 디센티스인 거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한참 키워줬더니 이놈이 이제 호랑이 키워줬더니 이제 내 뒤통수를 치려고 해. 막 이런 상황. 자, 디센티스와 트럼프 간의 관계 한번 얘기를 들어봤었고요. 자, 그리고 저도 이것도 궁금했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개발자 컨퍼런스가 꽤 많은 관심을 받았잖아요. 어떤 내용들이 이번에 공개됐을까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은요. 일단은 제가 가면서 봤던 거는 일단은 마소내에서 가장 뭐랄까요? 일단은 코파일럿 관련해서 플러그인이라고 하죠. 이제 여러 가지와 어플리케이션과 같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재가 마련이 되었다가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 내놓은 코파일럿 관련한 얘기가 일단은 최근에 코파일럿이 만약에 이제 빙 같은 프로그램이죠. 이제 챗GPT 같은 AI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코파일럿을 통해서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옐프 같은 앱이나 우버이츠 같은 앱을 통해서 음식을 주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데이터에 관련한 정보도 바로바로 볼 수도 있고 원한다면 뭐 영화도 틀어줄 수 있고 하는 바로바로 앱들과 연결돼서 플러그인 개발이 자유로워진 거든요. 개발자 입장에서 조금 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 사실상 가장 커다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됐고요. 그리고 좀 재미나게 봤던 부분은 윈도우에 이제 코파일럿을 탑재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예전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제 끼워 팔기처럼 이제는 여러분들 윈도우를 갖고 계시면 이제 무조건 이제 코파일럿을 여러분들이 보유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코파일럿을 통해서 지금 컴퓨터에 관해서 뭐 예를 들어서 해상도를 낮춰줘라고 질문하면 해상도를 낮춰줄 수도 있고요. 네. 이제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고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가지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컨퍼런스 내에서 제가 제일
주의 깊게 재미나게 봤던 것 같습니다. 플러그인과 윈도우에 코파일럿 탑재된다. 이 두 가지요. 네네. 알겠습니다. 진짜 윈도우에 코파일럿 탑재되면 되게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할 수 있겠네요.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개발자들이 이런 것들을 또 본인들이 체득을 해서 또 다른 새로운 개발을 하는 거니까요. 자, 네네. 이어서 넷플릭스 이제 미국에서도 계정 공유하지 마라. 너 이제 걸리면 딱 걸려.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네, 사실 안 그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는데 이번에 공식적으로 이메일이 발송이 됐습니다. 이제는 만약에 이제 내가 같은 가족 내에서 사는 게 아니라면 같은 집에서 사는 게 아니라면 매달 $8를 내고 추가적으로 사용자를 등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사용자 등록은 2명까지만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난 거는 이게 원래 넷플릭스 내에서 원래 지원을 해주던 게 멀티 프로필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사실 내가 보는 영상들하고 이제 제 아이나 뭐 예를 들어서 저희 뭐 가족이 보는 영상은 뭐 다를 수가 있으니까 제가 아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은 만약에 이제 키즈라고 해서 원래 넷플릭스 키즈라고 해가지고 키즈 프로파일에서 이제 뭐 아이들 위주의 영상만 보여주는 프로필 같은 걸 지정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관해서 이제 없앨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사실 저는 좀 재미나게 봤던 거는 예전에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넷플릭스가 비번을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해 주는 사람이 많았고 사실 예전에 어닝콜에서도 얘기를 했을 때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광고를 넣지 않는 이유 자체가 영상의 퀄리티 컨텐츠를 높이기 위해서라는 발언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라지면서 이제 넷플릭스에 관해서는 조금 이미지가 좀 변해간다는 좀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제 미국 내에서 저도 안 그래도 좀 여론들을 좀 찾아보고 있었는데 미국 내에서의 여론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넷플릭스 자체가 예전만큼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나서는 예전만큼 막 많이 보지는 않거든요. 예전만큼 뭐 아주 주력적으로 보고 있는 편은 아니라서 사실 요즘에는 안 그래도 뭐 디즈니도 있고 애플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생겨서 사실 넷플릭스만 보지는 않고 있는데 이런 거 관련해서 조금 더 여론이 안 좋아지고 사실 이미 어느 정도 이런 계정 관련해서 비번 공유의 금지를 발표한 나라들 입장에서도 사실 이미 구독자들의 아웃플로우가 있었던 만큼 아마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부정적으로 작용할지는 아마 시간이 좀 더 지나가 봐야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넷플릭스 오늘 주가는 하락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선남님은 이제 미국 현지에 계시니까 그 현지에는 OTT들 또 우리나라랑 다른 OTT들이 있잖아요. 뭐뭐 지금 구독하고 계세요? 저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를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족들끼리 쓰는 넷플릭스 어카운트가 있는데, 이제 사실 이제부터, 원래 이 넷플릭스가 이제 비번 공유를 막는 방법이 앞으로는 이제 IP 주소를 기반으로 막는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내가 랩탑을 통해서 넷플릭스를 보고 있다, 아니면 내가 집에서 나와서 보려고 한다 이러면은 아마 다 못 보게 될 거라는 예상이 들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넷플릭스는 못 쓰게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OTT는 일단 저는, 사실 애플 거. 애플 TV 굉장히 재미나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존에서 나오는 프로그램도 굉장히 재미나게 보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요즘에 제가 제일 흥미 깊게 보고 있는 프로그램들인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정 공유를 이제 금지하게 됐을 때 정말 구독자들이 이탈하는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작업이 남았네요. 최근 들어서 넷플릭스 주가도 많이 반등하긴 했는데 이게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광고 요금제 구독료는 절반이지만 중간에 광고 틀어주는 이 광고 요금제가 과연 긍정이냐 부정이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일단 지금까지는 좀 긍정처럼 보이긴 하거든요. 과연 계정 공유를 금지했을 때 이게 긍정이 될지 부정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넷플릭스까지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다음은 사실 제가 좋아하는 기업입니다. 우버에 어떤 뉴스가 있었을까요? 일단 우버 기업이 많은 분들이 이미 좀 아실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원래는 무인 기술 서비스, 이제 자율주행에 굉장히 진심으로 도전하던 기업이었는데요. 특히 예전에 웨이모라는 기업하고는 웨이모의 내부 기술을 빼돌렸다라는 판결을 받으면서 아마 그 예전에 이제 굉장히 많은 돈을 배상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런 거를 다 딛고 이제 우버도 자신들의 이제 자율주행 부서를 팔기도 했고 이제부터는 웨이모와 무인 기술 서비스를 위해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웨이모라는 기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들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사실 테슬라와는 다른 방식의 자율주행을 추구를 하면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모든 지역에서 작동하는 자율주행을 뭐 80%에서 시작해서 이제 100%로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면, 이제 웨이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한 영역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국어 하나만 이제 잘하는 것처럼 이 애리조나 피닉스라는 지역에서만 레벨 4로 완벽하게 작동할 수 있는 방식의 자율주행 방식을 택함으로써 사실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지금 당장의 자율주행을 이용한 수익에 대응을 할 수 있는 기업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관련을 해서 올해 말부터 이제 택시에 대한 호출이나 아니면은 배달에 이제 우리들이 음식을 배달해 먹는 우버 이츠에서도 자율주행차 웨이모를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다만 이게 도입이 되는 지역은 애리조나 지역으로 한정이 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테슬라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나와서 얘기를 했던 게 아마 자율주행이 이번에 안에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제 아마 우버 쪽에서 저렇게 웨이모를 선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마 이런 자율주행이 바로 레벨 4로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것처럼 될 거다라고 하는 데는 조금 더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이네요. 우버는 지금 택시, 그러니까 콜택시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거를 사람이 아니라 웨이모 택시로 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자율주행을 통해서 이제 아예 운전자 없이 이제 자동차만을 통해서 음식을 배달한다거나 아니면은 택시를 보내주는 서비스를 운영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웨이모는 그 해당 지역에서 운전자 없이 이용하고 있죠? 네, 뭐 아직 사람 아예 없죠, 완벽한 사람. 서비스는 네. 아닌데, 음. 맞습니다. 이제 완벽한 서비스는 아니고, 일단은 만약에 가다가 정지가 되면 이제 직원들이 출동을 해서 일단은 뭐 정비를 하든지 순간적으로 장애물을 우회해준다든지에 대한 일화 같은 경우는 있지만, 사실 중요한 거는 안정성이잖아요. 이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웨이모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기업이라고 평가를 많이 받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중간에 멈추는 경우는 있어도 실질적으로 사고가 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얘기를 하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웨이모와 관련된 되게 재밌는 영상을 한번 봤었는데 뭐였었냐면 이걸 실제로 사람들이 보고 놀라서 찍은 영상이었었거든요. 웨이모 차량이 앞으로 쫙 주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뒤에 가던 경찰차가 갑자기 삐뽀 삐뽀 하면서 차량 서라고 이렇게 신호를 줬더니 웨이모가 처음에 이렇게 딱 섰다가 잠시 뒤에 차를 약간 뒤로 빼서 조금 더 안전한 장소로 가서 서더라고요. 근데 웨이모는 사람이 없잖아요. 사람 없는데도 그런 일을 하는 거 보고 와, 이게 물론 한정된 지역이긴 하지만 와, 그 지역에서는 웨이모가 정말 아까 말씀하셨던 레벨 4 사람 없이도 운전할 수 있는 게 이 정도 지금 되고 있구나라는 이야기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우버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을 했다. 어떤 그러니까 의미가 좀 많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그냥 좀 실험적이다 이렇게 보세요? 일단 저는 우버 쪽에서는 일단은 지금 자율주행의 완성도에 관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전 지역에서 자율주행을 쓸 수 있는 테슬라가 더 유리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사실 저도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AI 쪽으로 해서 이제 트레이닝하는 방식 자체로는 테슬라가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무래도 지금 당장 수익을 내야 되는 입장에서는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를 하거든요.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만약에 레벨 3라고 해가지고 이제 운전자의 개입이 없이는 사실상 문제가 생기는 수준이죠. 아직까지는. 이제 운전자가 중간중간에 도입을 해야 되기도 하고, 그런데 가운데 안에서 최근에 이제 임금 상승도 있었고, 이제 여러모로, 이제 사람들을 줄이려고 하는 시대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안에서 이제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서 여러 지역 적으로 아마 시험 도입을 해보는 정도의 입장으로,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당장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나오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으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슬라는 레벨 몇이에요? 테슬라는 레벨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테슬라는 한 번도 우리는 레벨 몇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규제에 걸려갖고. 예, 예. 그렇긴 한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레벨 2로 규정을 하죠. 왜냐면 레벨 4라고 규정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모든 책임이 그러니까요. 이제 테슬라에게 넘어가게 되거든요. 사고가 났을 때 이제 문제는 운전자의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탑승자의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테슬라의 책임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단 한 번도 우리는 레벨을 얘기한 적이 없다.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뿐이지. 그렇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안 그래도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이제 지역은행 주식이 이제 밈주식 됐다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지역은행 주식들이 굉장히 빠르게 반등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안 그래도 오늘 팩웨스트에서 또 다른 뉴스를 냈는데 최근에 팩웨스턴 쪽에서 계속해서 이제 부동산 쪽에 대한 노출을 줄여가고 있다. 안 그래도 부동산 채권들을 어마어마하게 팔았는데 이번에 아예 부동산 쪽 관련한 대출 부서 자체를 ROC 360이라고 그 부서를 아예 다 팔아버렸다라는 뉴스가 떴습니다. 이제 정확하게 금액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 쪽에서는 좋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네. 잠시 인터넷이 좀 멈춘 것 같아요. 네. 유선남님의 인터넷이 잠시 멈춘 것 같습니다. 한번 저희가 상황을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러면은 지금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부터 간략하게 한번 볼까요? 지금 볼 수 있나요? 한번 시간이 남는 대로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러냐 싶겠지만 미국 시장이 지금 한 0.6% 이 정도 하락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잠시 후에 미국 시장이 시작하게 될 텐데, 자, 미국 지수 선물이 나스닥은 0.6%, 그리고 다우가 0.3%, S&P 500이 0.4%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냐? 대부분 다 그거죠. 이 부채한도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금 시장에 좀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오늘 잠시 후 11시 한 5분쯤 될 겁니다. 우리 시간으로 11시 5분쯤 될 텐데, 그때 옐런 재무장관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어요. 이게 뭐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빨리빨리 협상을 해서 그래야지 우리 엑스데이트까지는 시간이 별로 없다. 이걸 종용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아마 옐런 재무장관은 이날도 굉장히 강력하고 좀 센 발언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지금 종목들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FOMC 의사록은 아마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 2시에서 3시까지 정도에 아마 나오게 될 거예요. 그것도 FOMC 의사록부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즘에 부채한도 협상에 대해서 공화당 의원들이 좀 약간 목리를 부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외신들을 보니까 엑스데이트가 6월 1일이 맞냐? 이런 문제점을 계속 제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공화당 의원들 쪽에서. 그 이유는 그거죠. 협상을 좀 더 끌고 싶다는 거죠. 질질 끌고 싶다는 거죠. 다만 월가에서는 오늘 무엇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을 좀 기대를 하고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 여러분 6월 1일까지 지금 워킹데이로 며칠이 남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목요일, 금요일 남았고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은 메모리얼 데이이기 때문에 휴일이고요. 그리고 화요일이 남았습니다. 수요일이 6월 1일이거든요. 결국 3일밖에 남지 않은 건데, 오늘이 지나고 나면 3일밖에 남지 않은 건데, 어제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합의가 통과가 되고 나면은 이 법안을 하원에서 확인하는데 72시간 정도를 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72시간이면 3일이죠. 그 3일이 딱 오늘 지나고 나면 남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무슨 어떤 특별한 피벗이 나오지 않으면 그 뒤로 확 밀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나오거나 아니면 아예 뒤로 밀리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어서 오늘 나오는 부채한도 협상 뉴스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전에 미국 시장이 개장을 했어요. 시장 장 초반 분위기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한번 점검을 해보고, 피디님 지금 유선남님 연결이 되나요? 유선남님이 지금 연결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일단 장 초반 분위기 저와 함께 보시죠. 그냥.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시장 분위기가 그대로 장 초반에 묻어나네요. 나스닥 지수는 0.6%로 시작을 했고요. 다우존스 30은 0.3%. 자, 그리고 S&P 500은 0.5% 하락으로 장이 출발을 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보고 싶은 종목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보자면 바로 모더나입니다. 이게 모더나가 중국에서 다시 코로나19가 재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소식과 함께 어제 급등을 했었죠. 오늘도 여전히 상승세를 좀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종목을 한번 살펴보자면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이 보안 관련주로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기업이죠. 이 유명한 기업이기도 하고 좋은 기업이기도 하고, 이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는 실적을 발표했는데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한 덕분에 사실 시간의 거래에서부터 좋은 모습을 보였었고요. 지금 그 분위기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5% 넘게 오르는 그런 움직임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팔로알토 네트워크스가 좋다 보니까 아마 다른 보안 관련주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브로드컴 한번 볼게요. 브로드컴.
브로드컴은 어제 안 그래도 뉴스가 나왔었죠. 애플과 통신칩을 함께 만들기로 했다. 미국에서 칩을 제조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브로드컴의 주가가 올랐었는데, 자, 오늘은 그 부분이 약간은 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루 천하에 끝나는 걸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팔란티어 한번 볼까요? 팔란티어. 안 그래도 최근에 팔란티어의 주가 급등이 굉장히 빠르게 좀 나타나고 있어서 팔란티어의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락하네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 정말 급하게 올랐었거든요. 팔란티어를 며칠 거를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팔란티어가 올랐던 이유는 캐시우즈가 이걸 산다고 해서 포트폴리오에 담는다고 해서 최근 며칠입니까 이게? 거의 지금 9일부터 한 24일까지 한 열흘도 안 됐는데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캐시우즈가 산다고 하면서 팔란티어가 너무 급하게 올랐었는데 오늘은 좀 다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다음으로 샤오펑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샤오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전기차 기업이죠. 자, 근데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판매량이 하락했다고요. 거기에다 월가 예상치도 못 맞췄고 2분기에 대한 기대감도 좀 다소 부진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샤오펑은 오늘 11% 정도 하락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유선남님 다시 연결됐다고 하니까요. 만나보도록 하죠. 어디 가셨었어요? 어디 간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옆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옆집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실수로 지금 전기선을 건드려 버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예 전기가 전체에 나가가지고 자행이 컴퓨터 같은 경우는 제가 백업 배터리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UPS를 쓰고 있어서 괜찮은데 지금 집 전체에 전기가 다 나가버려가지고 순간적으로 끊겨버렸었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장 초반 분위기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장 분위기 자체는 좋지 않은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 반도체 쪽이랑 아무래도 AI 쪽 섹터가 생각보다 좀 더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일 쪽 섹터, 사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이제 사우디 쪽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 감산을 더 할 수도 있다. 좀 있으면 나올 오펙의 발표 관련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유가 입장에서는 조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히트맵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장초반 분위기 이 그림으로 한번 보시죠.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이 감산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보니까 유가가 다시 오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과 함께 원유 관련주들 오늘 다 같이 좀 올라가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일단 테슬라는 한 1.8% 최근 5거래일 동안 너무 가파르게 좀 오르기도 했었죠. 거기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1.8% 정도 하락하고 있고 아마존 꽤 좋아요. 요즘에 뭐 지속적인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도 한 1%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빅테크 기업들은 애플이 조금 올라가고 있고요. 넷플릭스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메타가 조금 올라가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좀 혼조세. 그리고 오늘은 특이하게도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점도 약간은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인투이트가 실적을 발표했었는데 이건 그러니까 그거죠. 터보텍스라고 해서 세금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이거 하는데 맞죠? 유선아님.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최근에 이제 안 그래도 바이든 정부가 자동적으로 세금을 보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해서 많이 떨어지기도 했었는데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보였던 것 같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미주오를 통해서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있었어요. 이제 그에 따라서 오늘 아마존이 좀 오르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움직임으로 장초반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투자 심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는 FOMC 의사록이랑 그리고 부채한도 협상의 내용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약간 시장에서는 경계 심리를 좀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요. 장중에 나오는 뉴스들 확인하시면서 오늘 시장을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선남과 함께하는 글로벌 개장 시황이었습니다. 유선남님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저희 글로벌 라이브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미국 시장 대응 잘 하시고요. 좋은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